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르면 올해 추석 전부터 여수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SRT를 타고 수서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KTX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수 엑스포역 대합실로 향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여간은 서울로 향하거나 서울에서 도착한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과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자 이용객까지 들면서 일부 시간대 열차표는 늘 매진입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탈 수 있는 고속열차는 순천과 곡석, 전북 전주에서 익산까지 이어지는 전라선 KTX뿐입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서울 수서나 강남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강남 가려면 그 고속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러려면 이제 용산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이용합니다. 어떤 게 좀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불편하죠. 올해 9월부터 이 같은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 수서발 SRT 운행을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용량 등을 고려해 우선 하루 왕복 2회씩 운행하고 열차 증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SR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변을 신청하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노선변을 발급하고 개통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등 관광객 추가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제 와가지고 이제 투어하고 이따 우리 7시차로 올라갈 거예요. SRT 생기면 좀 예. 자주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이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지역 수건 사업이던 전라선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 동부 주민을 포함해 130만 명의 교통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1, 2월 전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물가 조사 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불로 올 들어 전남에서만 축구장 107개 면적의 임야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37건, 피해 임야 면적은 76.52헥타르에 이르고 지난 3일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산불 발생이 예년 대비 크게 는 것은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고 기후변화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로 정원박람회가 개장한 지 5일째입니다. 당초 예상을 넘어 지난 박람회 때보다 3배 많은 방문객이 박람회장을 찾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주변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풍차 주변에 튤립 모양으로 아름답게 핀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냅니다. 평일인데도 관람차 매표소 앞은 탑승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간 박람회장에는 3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 박람회 방문객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그제와 어제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5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연일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한가하고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도 많고 그러네요. 새로운 정원 콘텐츠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가든스테이의 경우 4월 한 달 예약률이 85%에 달하고 있고 국가정원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 역시 개장 첫날 하루에만 8,5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람회 개장 첫날에만 입장권, 식당, 기념품점 등 총 매출만 5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일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변 상권들도 점차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많이 좋습니다.
부산은 예전 매출이 뭐 50% 이하였다면 한 70% 정도? 보다 넓어진 박람회장과 한층 새로워진 볼거리를 통해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여행사가 방문 인원과 관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이용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명 이상 지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4명 이상의 소그룹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막 이후 야간 개장 관람객과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광주와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주 농민회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내에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이는 일본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우리 정부의 방조를 규탄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우리나라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이지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수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특히 전남은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전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늘 국회 첫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별법 통과가 한평 지역에서 진행될 전주민 설문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선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쏠립니다. 국방위는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엽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위원회 1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튿날로 예정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동시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구분 능선을 넘는 셈,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 남습니다. 기존 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기부대 양효 방식에서 부족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13일 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4월 13일 오후에. 그때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법이 함께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 가장 유력한 지역은 한평입니다. 최근 넉 달 새 4번의 주민설명회와 2개의 유치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전에 없는 찬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한평구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5월 중에 찬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군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한평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유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맹목적으로 찬성할 게 아니라 또 맹목적으로 반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평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국방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엔 국방부가 유관 자치단체들의 의견과 이전 비용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일단 전제는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첫 관문을 잘 넘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1승 1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가 내야수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이란 악재를 만났습니다. 기아는 지난 2일 SSG와의 경기에서 다친 김도영이 정밀 검진 결과 5번째 발가락뼈가 부러졌다고 밝히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기까지 12주에서 최대 16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장정석 전임 단장의 자유계약 선수 협상 중 뒷돈 요구 파문에다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까지 시즌 초반 악재가 겹쳤습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8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제14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종합점수 77.56점으로 남해 통영 거제에 앞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섬 관광, 웰리스, 온택트 관광 등 적극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200만 관광객 회복을 이끌었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원시티 원북 선정 도서인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곽재식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2일 두레 호수도서관 강당에서 원시티 원북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의 곽재식 작가를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과 정보를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곽재식 작가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